빠이루 반갑습니다. 마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바이크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볼 바이크는 BMW에서 우주 명차라고 불리는 R1250 GS입니다. 제가 뭐 바이크에 대해서 이것저것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GS를 타고 계신다거나 구매를 할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색을 좀 해보고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해서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정보를 얻어놓은 토대로 GS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트로피 스타일이라고 해서 기본에서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좀 변형이 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카울 색깔이 좀 이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여러가지 색깔도 있지만은 이 색깔이 좀 마음에 듭니다. 뭔가 BMW 마크가 좀 비슷한 게 좀 이쁜 것 같아요. 사실 좀 노땅티도 안 나고. 구독. 우선 이 BMW의 R1250 GS라고 하는 플레임에서 이 R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바이크의 구분을 위해서 초반에는 이 프레임을 의미하던 레이문이라는 레이문의 R을 좀 따와서 R1250 GS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1920년대 중반부터 같은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네임밸류를 모터라드에서 모터라드를 줄임말로 라드의 R을 따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스 엔진을 이제는 R로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곧 R은 모터라드의 R이고, 모터라드는 이 BMW 모터사이클을 전체적으로 명칭하는 것이 되겠고, 이 박스 엔진이 R이고, 곧 이 박스 엔진은 BMW의 모터라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박스 엔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수평대항 공랭 2기통에 좌우로 뻗어나온 박스 모양의 실린더, 저중심에 의한 코너링이 높은 안정성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평대항 엔진을 모터라드는 자동차에 원래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포르쉐나 이런 스포츠카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바이크에는 뭐 딱히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언젠가부터 모터라드에서 박스 엔진을 이제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모터라드의 진심이신 분들이 팬층이 좀 강했다고 합니다. 박스 엔진이 반발이 심하자 이제 BMW에서도 계속 만들겠다라고 다시 공표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BMW는 유독 최초로 시행한 것들이 검색해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현재에 있어서 바이크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안정장비 ABS부터 여러 DTC나 등등 여러 장비들을 모터라드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연구하고 시행을 했는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초창기에는 발판에 있는 기어 레버가 팔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 팔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모터라드는 과감하게 발판으로 기어 레버를 옮기게 됩니다. 그게 지금 현대에 이르러 모든 바이크들이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들의 바이크가 있기까지는 BMW 모터라드가 엄청난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면 대단하죠. 자, 그리고 BMW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주명차라는 수식어를 수년간 이어가게 할 바이크를 드디어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R1250 GS 모델입니다. 이 R1250 GS 모델의 상위 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위에는 어드벤처라는 여러분들이 말해서 GS 어드방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거와의 차이는 사실 크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름통이
어드벤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이크다 보니 10리터가 더 커지고 시트고도 약간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빵이 커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토크나 마력 같은 부분이나 전자장비 등등 여러 가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모델은 일단 기본 R1250 GS, 좀 짧게 말해서 GS라고 표현할게요. 기본 GS 모델에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트로피 스타일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비티 블루 메탈릭 무광, 그래비티 블루 메탈릭 무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뭐 짧은 틴트 실드, 낮은 랠리 벤치, 골드 브레이크 캘리퍼, 블랙 크로스 스포크 휠.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색깔이 골드 금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포크 휠 이렇게 쌀이라고 하죠. 살대인데 지금 이게 블랙은 아닌데 뭐 어쨌든 이 BMW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딱히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강이죠. 근데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색깔만 좀 바뀐 그런 느낌. 기본 배터리보다 무려 3kg나 가벼운 리튬 이온 배터리로 바뀌었고, 기본 시트고가 850mm인데 이거를 800mm로도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라이딩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7개. 어떤 게 있냐면 에코 모드, 레인 모드, 로드 모드가 있고, 다이나믹 모드, 다이나믹 프로 모드가 있어요. 엔듀로 모드가 있고, 엔듀로 프로 모드 두 가지 더 붙어서 7가지가 되는 거죠. 에코, 레인, 로드, 다이나믹, 다이나믹 프로, 엔듀로, 엔듀로 프로까지. 그렇게 되니까 뭐 온로드도 그렇고 오프로드도 그렇고 모든 방면에서 팔방미인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특징으로만 봤을 땐 뭐 사실 다른 바이크와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건 사실이에요. 뭐 왜 이제 온로드의 제왕이 됐냐, 왜 우주 명차야, 뭐 심지어 뭐 운전하다가 뒷사람이 잔다 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너무 편해서. 이게 왜 우주 명차가 됐는지 한번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바이크들은 프론트 서스펜션에 타이어를 직접 장착하는 텔레스코픽 방식이 사용되고, 여기에 더해서 프론트 레버가, 즉 댐퍼가 들어감으로써 고속에서 방지턱을 발견해 앞브레이크를 급하게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리면은 사람 위의 체중은 여기 말씀드렸던 댐퍼가 받아주고, 그러면은 그 체중은 댐퍼가 받아주기 때문에 샥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댐퍼가 다 받아주니까 충격 흡수를. 그래서 뭐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앞에 이제 방지턱이 있다고 해도 여유가 있는 댐퍼가 앞에 샥이 그걸 여유있게 받아준다 이거죠. 보통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쫙 써버리면은 앞샥이 거의 다 먹어버리고, 그 먹은 샥이 방지턱을 넘으면서 몸을 튕겨내게 되겠죠.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댐퍼가 먹어주고 남아있는 샥이 방지턱을 받아주기 때문에 엄청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방지턱을 넘어갈 수 있는 거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앞 샥은 지명과 차체의 흡수, 충격을 흡수하고, 그리고 프론트 레버인 댐퍼는 이제 스티어링과 포크 그리고 운전자를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의 흡수는 샥이 하고 위에 있는 부분의 흡수는 프론트 댐퍼가 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구독. 텔레스코픽,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스펜션은 브레이크나 요철을 만났을 경우 지면에서 오는 모든 힘이 핸들에 전달되기 때문에 2차적인 사고, 그리고 핸들 털림 등등 여러가지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텔레레버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스티어링 헤드로 오는 지면의 충격이 극적으로 감소하여 핸들링이 좋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지면에 오는 그 충격이 없기 때문에 핸들은 여유롭게, 코너도 그렇고 고속에서 잠깐 뭐를 잠깐 밟았을 때 핸들이 털릴 수가 없는 거죠. 충격을 밑에서 다 받아주고 위에 충격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바닥대로 놀고 위에는 위에대로 논다 이거죠. 떠다닌다. GS 바이크의 또 특징이 뒷브레이크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앞브레이크만 잡아도 뒷브레이크랑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뒷브레이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은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타보신 분들은 맞아.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뭐 제 주위에 한 GS 오너께서는 GS를 사고 딥브레이크를 단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 출력 또한 많이 바뀝니다. 자, 뭐가 바뀌었는지 보시면 클러치를 떼는 것만으로도 차량 중량 268kg의 바이크가 굴진거릴 정도로 토크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2000rpm부터 110마력 이상의 토크를 발휘하면서 5000rpm까지 상승해 약 140마력의 힘을 낸 뒤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해 6500rpm에서 143마력의 최대 토크를 뿜는다고 합니다. 아까 보시면 이제 약간 떨어졌다가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프트 캠이라는 기술 덕분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프로필을 가지는 캠을 회전수에 따라 바꿔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낮은 회전수에서는 오버랩을 줄여 토크를 높이고, 높은 회전수에서는 오버랩을 늘려 원활한 흐름을 만들고 최대 출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시프트 캠이 작동되는 것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뭐 엄청 매끄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이더 입장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출력 면에서도 그렇고 안정성인 면에서도 그렇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떨어질 공간이 하나도 없죠. 디자인도, 안정성도, 출력도. 여기 더해서 여기 보시면은 뒷 시트 히팅도 있습니다. 뒷열 시트 히팅도 있고, 앞열 시트 히팅은 물론 핸들 그립 히팅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오버해서 말하자면은 열선 시트를 최대 높이로 높이면은 엉덩이가 뜨거울 정도예요. 핸들이 뜨거울 정도로 엄청 뜨겁습니다. BMW 열선 시스템은 느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4스트로크 수평 대항 엔진 2기통입니다. 2기통 바이크예요. 배기량은 1250인데 보통 이제 다른 바이크는 1250이라고 하면은 뭐 1249cc 뭐 이런 바이크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은 cc가 1254cc입니다. 1254cc인데 1250이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자신감 대단하죠? 시동 방식은 셀프 스타트 방식입니다. 키를 꽂고 돌리는 게 아니라 키가 주위에 있다면은 스타트, 자동차처럼 버튼을 누르면은 키가 연결이 되는 방식이고, 연료 탱크 용량은 20L고요. 20L 용량에 여분의 4L가 있습니다. 시트고 높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50, 뭐 최고 높이에는 870mm까지도 있지만은 제일 낮추면은 800mm까지도 낮출 수가 있는 시트. BMW 모토라드에서 나온 R1250GS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주 명차에 대해서 감히 바이크 초보인 제가 리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시승도 해보고 해봤지만은 넘사벽입니다. 뭐 이렇다 할 뭐 갖다 붙일 뭐 그런 단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 완벽에 가까운 그런 바이크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속된 말도 있죠. 웬만하면은 GS는 시승하지 마라. 다른 바이크 못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뭐 제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을 한 게 아니라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나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 우주 명차를 수십 년간 이어온 이 바이크를 흔들리게 하고 좀 우주 명차에 대항마라고 출시가 된 바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바이크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바이크는 뭘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바이바이.